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요. 지난번 우리가 영상에서 투자 기간별로 재무 네. 목표별로 3년, 5년, 10년 이상, 20년 이상 등등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 또 잊어버리신 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 관련되는 방송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 자, 매도 타이밍은 너무 주식 투자에 익숙하죠? 맞아요. 매도 타이밍. 언제 사야 하나요? 언제 팔아야 네, 하나요? 다 그 고민이죠. 그러죠. 뭐. 오늘은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재무 계획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정해 두었을 때 뭔가 분명한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네. 돈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와 또 그것이 3년, 5년 시간과 또 목표 금액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다 다를 건데 결과가 네.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즉 나의 투자 계획에 대한 그 목표를 언제 실현하는 것이 좋을까? 맞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 드릴 겁니다. 매우 궁금하죠? 자, 오늘도 우리 센터장님의 그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 건데 오늘 매도 타이밍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로 깔끔하게 핵심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까요? 그 투자를 할 때 그때 공부한 것처럼 이벤트나 용도별로 나눈다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욕심으로 뭐 그냥 주식을 막 줍줍 하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주님이 주신 내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 안에서 나누어서 투자했을 때 전제고요. 첫 번째는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을 때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매도 타이밍. 첫 번째 기준은 네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은 네. 목표 금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얼마를 만들면 좋겠다. 그때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목표 금액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것이 도달하면 파는 게 좋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꼭 그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이 문제는 아니라 3년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네. 1년 만에 목표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 휴대폰을 바꾼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역시나 또 카드로 이렇게 지르려고 해서 예. 우리 카드 다 없애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위해, 휴대폰을 위해서 또 휴대폰도 비싼 거 사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사자. 그래서 예. 휴대폰을 원하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18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뭐 예. 어쨌든 그래서 비싸긴 하다. 비싸죠. 그래서 이제 좀 낮춰라 그래서 150만 원, 왜냐면 현금 주고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150만 원 정도를 목표를 잡고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펀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이고 한 3년 뒤면 저는 뭐 적금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이 형제는 좀 투자가 좀 공격성이 좀 있는지 펀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3년 전에 넣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할 때 용도가 정해져 있었죠. 예. 뭐였을까요? 휴대폰. 휴대폰. 네, 금액은요 150만 원. 네,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뭐 요즘 사실은 수익이 좀 났으니까 예. 생각보다 빠른 시간, 그러니까 3년 되기 전에 3년 되기 167만 원이 된 거예요. 지난달에. 야, 월급 네. 뽑히시네요. 3년 보고 했는데 2년 조금 더 돼서 167만 원이 돼서 제가 이제 연락을 보통 하면 체크하라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이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이 150만 원 나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까먹고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형제가 지난달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예. 센터장님 목표 수익 150이 넘었다. 얼마냐? 167만 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휴대폰을 살 수 있겠네? 조기 달성. 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예. 휴대폰을 샀습니다. 와. 목표 금액 150만 원이 예. 된 거죠. 네. 그래서니까 원래는 3년이 계획이었는데 이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정한다고 하면 네. 이 청년은 3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년 만에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으니까 네. 그때 가감하게 매도.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더 놔두면 200 되지 않냐. 그래서 욕심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출발할 때 알 수 없죠. 은행 금리가 워낙 저렴해서 이만큼 은행 금리에 몇십 배는 났는데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휴대폰을 갖고 싶었으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맞습니다. 주셨으니까 쓰자. 그 예, 용도면 거죠. 예,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런 또 목표와 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과감하게 원래의 생각대로 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네. 마음 변하지 말고. 그럼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처음 했던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해서 실현하자.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참 돈이 없어서 차를 부모님께 받았는데 예, 예. 차가 너무 10년 된 거예요. 한 7, 8년.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아, 다른 분의 사례가 네, 또 다른 분이에요. 근데 좀 잘 됐으면 하는 부부 있잖아요. 너무 돈은 없는데 너무 믿음으로 예, 살고 예. 착하게 살아서 그러면 또 차를 위해 30만 원 펀드를 가입을 하자. 그래서 30만 원을 넣었는데요. 그때 우리 첫 번째가 목표 금액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나오면 중고차를 그 가격에 맞게끔 현금 주고 사자. 예. 그래서 2016년도에 펀드를 30만 원씩 넣었어요. 가을에. 근데 이게 또 이번 3월 달, 지난 3월 달에 2,300이 된 거예요. 예. 그 연락이 또 왔죠.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어서 중고차를 살 건데 2,300이 됐다. 그래서 2,300 세금 다 떼고 뭐 보험료 떼고 2,100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이게 내 삶의 목표 금액을 정하고 투자가 수익이 나서 목표 금액이 되면 매도하자. 예. 목표 금액을 정하고 했더니 지금 이제 두 분의 사례 스마트폰도 일찍 장만했고 다시 교체 또 중고차를 다시 교체하는 것도 네. 그죠? 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일찍 된 거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그죠? 일찍 됐죠. 한 2년 생각보다 정도 앞당겨졌죠. 2년 동안 앞당겨서 네, 네. 2년 동안 어떤 재무 계획 목표가 앞당겨졌으면 또 그 다음 계획도 그만큼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또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목표를 또 향해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에 정말 충실하게 실행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매도 타이밍의 기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매도 타이밍은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 나면 무조건 디도도로 보지 말고 매도하자. 아, 그러면 예컨대 내가 투자한 총 원금의 네. 10%, 20%, 30%, 심지어 100% 뭐 자기가 뭐 기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네. 정해보는 거죠. 네.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 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네네. 수익이 도달하면.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주로 내 집 마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가 대출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형제자매들은 대출을 무조건 끄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이자가 아무리 낮아고 투자를 하기 힘들면 그냥 빚을 없애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저는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예.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전세자금 대출이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목표 수익이 30%가 되면 연 제가 10%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30%가 되면 그걸 무조건 찾아서 대출을 갚자 그랬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2년 조금 더 돼서 30%가 돼서 예. 2,200만 원이 또 나온 거예요. 2,200만 원 또 갚았죠. 예.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좀 짧지만 요즘 증시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내 집을 구입하고 원리금으로 한 120만 원 내고 좀 맞벌이로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대출 상환용 예.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분도 목표 수익이 30%였는데 상담할 때 30%면 몇 년 뒤를 볼 것 같습니까, 대표님? 30%로 몇 년 뒤 상당히 어떤 생각하면 30%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죠? 네, 일반적으로 30%는 저는 한 4, 5년? 그렇죠. 네, 4, 5년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면 이자가 2%니까. 근데 감사하게 작년에 장이 좋았잖아요. 예. 누가 했던지 간에. 그래서 1년 만에 30%가 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금액이 한 1,500 얼마가 됐어요. 1,200을 넣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았죠. 예. 네, 그래서 와우. 목표 수익이 근데 이게 저도 20년 일하는 동안 몇 번 예. 없습니다. 이렇게 예. 단계 수익 나는 그렇죠.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럼요.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투자 시장이 좋았을 때 네.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투자 금액, 목표 금액 기준이나 지금 두 번째 목표 수익률 기준이나 네. 결과적으로는 그때까지의 투자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있죠. 이 방송을 듣고 그럼 내가 나도 목표 수익 30%를 위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용도에 맞게끔 한 달에 10만 원씩 했다고 쳤을 때 예.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기간을 길게 보고 오늘 사례들은 주로 투자할 때 5년 전후로 중기 투자하신 분들이 예. 좀 많다라고 예. 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꼭지로 좀 들어가 보면 장기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5년이 넘어야 돼요. 그죠? 한 10년 정도 기본적으로는 보는 거죠. 5년이 네, 넘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할 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떤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게 제 고객의 사례를 보면 예. 첫 번째가 학자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20년 했으니까 15년 전에 만나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뭐 5만 원, 1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주식을 산 분도 있고 예.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펀드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아이 학자금으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 뒤에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자녀 학자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예. 했고 이분은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남는 분이셨어요. 맞벌이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돈 가지고 펀드를 50만 원 들었고 이제 14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요즘 증시가 좋아서 제법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목표 수익도 달성됐고요. 예. 목표 금액도 달성이 다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3명이고 큰아이부터 셋째까지 줄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10년이 예. 더 남았으니까 여전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 환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400만 원, 500만 원씩 빼쓰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투자했고 하니까 목돈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시점에서 수익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상당히 누적 적립금은 상당히 이제 많아져 있겠죠. 커져 있죠. 커져, 네네네. 커져 있겠죠. 그 커져 있는 누적 적립금을 다가오는 이벤트에 맞춰서 네. 그것도 이제 한 방에 확 빼는 것보다 네. 조금씩 예컨대 수익률이 좀 좋았던 때 그렇죠. 조금씩 빼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네. 그죠? 예. 지금 또 증시가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년엔 내후년에 혹시 또 조정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미리 한 2년치를 빼자.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세 번째 장기 이벤트가 왔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3명이 있고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예. 예, 돈으로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예산을 세워서 뭐 2, 30만 원이라도 장기 투자를 하면 예, 시간 해결해 주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막 그렇습니다. 예.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네, 막 위기가 왔을 때 또 막 걱정했지만 결국은 시간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어떤 투자 기간별 또 재무 목표별로 기간은 설정했는데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의외로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의외로 더디 돌아오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중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목표 금액, 내가 원했던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원래 그 금액을 목표로 삼았던 거니까. 네, 쓰려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쓰려고 했으니까 그때 과감하게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자. 네.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 네, 네, 그죠? 네, 수익률. 네. 내가 이 돈으로 한 30%를 벌기로 해서 원금 대비. 그랬을 때 그것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네. 도달하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다가 또 쭈루룩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네. 그때 과감하게 매도하자. 세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장기니까 뜻하지 않은 이벤트들, 돈을 써야 되는 이벤트들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씩 분할해서 지혜롭게 분할해서 그 돈을 준비해 가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 되셨죠?
자, 오늘은 용도에 따른 투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데나리온도 또 듣는 분들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만몬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면서 재정 관리,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정말 잘 관리해 나가는데 좋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